우리 실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부터 들어가시면 되나요? 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코드 번호 229번으로 가시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쵸? 네, 그러면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뭐라고 써요? 임차 권리금, 그 다음에 일반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요 1번에다가 임차 권리금 지급, 그리고 임차 권리금 지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들어가셔서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미래은행에 1억 원이네요. 그 다음에 한라은행이 2억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장기 차입금 가셔서 미래은행이 2억 원, 그 다음에 경제은행이 3억 원. 이해되셨나요? 네,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는, 그죠? 네, 그냥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전기분 원가명세서에 임차료 200만원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 순서대로 넘어가실 수 있나요, 이제? 네, 그래서 전기분 원가명세서부터 가셔서 우리는 여기에 뭐가 누락됐다고요? 임차료. 그래서 임차료가 200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200만원 써주시고 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되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이제 어디로 가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제품 매출원가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1억 3,201만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확인. 그러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변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셔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로 바꿔요? 4,512만 3천원. 이해되셨죠? 그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바뀌게 되니까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을 5,235만 2천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전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09월 30일 영업부서 김성실에게 지급한 9월분 급여는 다음과 같다. 차감 지급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의 급여 320만원인가요? 네. 그리고 대변에 원천징수하는 거 모두 다 묶어서 뭐라 해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 공제 합계가 얼마예요? 35만 2,970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시죠? 그쵸? 네. 숫자는 여러분들 여기 화면 잘 흐려서 안 보이시면 교재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니까. 공제액 합계. 공제 합계가 35만 2,970원 나왔죠? 그 금액이 그대로 예수금이 되면 되는 거죠? 예, 나머지 보통예금 지급됩니다. 자, 그 다음 10월 5일날. 10월 5일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미래통상의 주식 100주를 200만원에 취득하였고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그러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오나요? 네, 어찌됐든 200만원에 취득한 거죠. 맞나요? 네,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원 빠져나가면 되나요? 네. 어려운 거 아니죠? 만약에 여기 수수료 나오면 900번대 수수료 비용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10월 25일로 가보겠습니다.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상개발로부터 건물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일괄 구입하고 건물을 즉시 철거했다. 구입비용 2억 6천만원은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저는 건물과 토지를 샀는데 건물과 토지를 일괄 구입해서 건물을 철거해버렸죠?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저는 차변에 뭐를 산 거예요? 토지만 구입을 한 거죠. 토지.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의 돈은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쵸? 장기 차입금 하나은행.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11월 20일. 11월 20일. 대한에 외상매입금 3천만원 지급하기 위하여 2천만원 보통예금 이체 지급하고 1천만원은 받으러움을 배서양도했죠. 그쵸? 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누구 거요? 대한의 외상매입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변에 보통예금은 2천만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움을 배서양도해 줬는데 이 받으러움은 대웅으로부터 받은 받으러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12월 13일날 부산으로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철수로부터 내용불명의 돈 576만원이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에 일단 보통예금 576만원이 들어오나요? 네.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요? 가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철수 입력하라 그랬죠? 네. 김철수로부터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12월 22일 날 일양패션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만기 결제되었으나 잔액 부족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지급 거절된 걸 우린 뭐라 했어요? 부도라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움 누구예요? 일양패션에 받으러움 500만원이 차변에 지급 거절되었기 때문에 부도어음과 수표 일양 둘 다 거래처 써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도어음과 수표도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한다. 이해되셨나요? 네.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07월 17일날 영업부서는 매출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이마트로부터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출 거래처에 뭐 하기 위해서? 접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불공 마스크 금액은 230만원에 23만원. 거래처는 누구한테 샀죠? 이마트로부터 구입을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에 불공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그래서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 차변에 813번 접대비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8월 14일 월이 또 바뀌었고요. 8월 14일 주식회사 리아에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을 했으니까 카드 과세 매출인가요? 네, 제품 공급가액은 132만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네, 거래처는 리아.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 분계는 외상. 제품 판매한 거니까. 제품 판매한 거니까. 카드로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카드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카드로 썼을 때 여기가 미수금이 나와버리면 계정 과목 수정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카드로 했는데도 외상매출금이라고 나오네요. 그쵸? 네. 그러면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카드로 했을 때 차변 계정 과목이 미수금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미수금이라고 나오면 외상매출금으로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제품을 판매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거래처 외상매출금에는 반드시 하나카드가 걸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카드로 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끊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혼합으로 끊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혼합으로 끊으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를 하나카드로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분계만 정확하게 나오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17일인가요? 네, 8월 17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영세 제품 수량 쓸게요. 300개 단가는 10만원 거래처는요 화일원형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분계는요 혼합
그래서 매출 대금의 20%는 자기합수표로 받았죠. 그럼 현금이 얼마예요? 600.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은 10월 2일입니다. 10월 02일날 소원기계로부터 절단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3개월 만기 약소금을 발행하여 주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과세 매입인가요? 기계장치. 그래서 공급가액은 7,200에 720, 거래처는 효원기계.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요? 혼합.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 들어왔죠. 맞나요? 네. 대변에는요? 미지급금입니다. 차변 계정 과목이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회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도 제가 설명드렸고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게 상거래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차변이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10일. 당사 제품인 의류를 접대 목적으로 매출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어렵다. 그쵸? 네. 이 정도는 세무 2급 범위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회사 제품을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제공을 했어요. 그쵸? 이런 걸 우리는 간주 공급이라고 해요. 공급으로 간주된다. 공급으로 간주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제품은 빠져나가죠. 그렇죠? 우리 회사 제품은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부가세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선물로 주면 부가세는 내가, 왜냐면 여러분들 마트 같은데 경품 행사에 보면 경품 주는데 밑에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고객들한테 선물로 이제 막 나눠주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고객들한테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래처에다가 우리 회사 제품을 줄 거죠. 근데 선물로 이거 갖다 주면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니까 세금 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세금은 내가 부담을 하는 경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주는데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없으니까 무증빙 매출, 건별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한 겁니다. 건별, 무증빙 매출. 그래서 접대하려고 원가 500만 원이고 그냥 원가랑 시가가 동일하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원가랑 시가가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가 보통은 더 크게 되고 우리는 제가 일단은 이 문제의 정답을 먼저 풀어드리고 시가가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라고 나왔을 경우를 한번 또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원가와 시가가 같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무조건 시가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에 50만 원입니다. 500에 50. 그리고 거래처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뭐 영남상사에 제공을 해주면 영남상사라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무증빙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 대변에 제품 매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제품이 나간 거죠. 그래서 150 제품이 나갔고 제품이 나가면 적요를 8번을 반드시 걸어 주셔야겠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합친 금액만큼이 차변에 813번 적대비가 되는 겁니다. 적대비는 그러니까 550이 되는 거죠. 왜요? 물건 500 줬고 그 다음에 그 500에 대한 50만원 부가세 내가 부담해서 낼 거니까. 그러니까 거래처에 제공해 준 건 총 550을 제공을 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네. 자, 문제를 살짝 수정해서 동일한 문제인데 원가는 500이고
시가는 700이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원가는 500, 시가는 700. 그러면 우리가 자 마찬가지 건별인 거는 맞고요. 접대 목적으로. 그럼 공급가액은 항상 부가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시가. 그래서 700만 원에 70만 원이라고 쓰셔야겠고요. 시가로 적용이 됩니다. 부가세는 항상. 뭐 거래처는 생략하셔도 되겠고 분계는 혼합.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대변에 나가는 건 제품이 나가죠. 그쵸? 네. 제품 150번이 나가는데 적요 8번 걸어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제품이 나갈 때는 무슨 가격으로 나가요? 원가로 나가요. 내 것이 나갈 때는 원가, 부가세는 시가. 그래서 둘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제품은 500만원짜리가 나가게 되고요. 원가 500만원짜리. 결국 내가 거래처에다가 접대한 접대비는 570만원이 접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내가 70만원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와 시가가 다른 경우는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 틀려졌죠. 그쵸? 그래서 일단 위에 공급가액 쓸 때는 항상 부가세는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시가 금액하고 또 밑에 분계해야 할 금액, 원가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분계가 조금 달라지겠죠. 차이를 이해를 하셨나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전표는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전표는 다시 삭제. 아시겠죠? 네.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지금 5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12월 2일 날, 12월 2일, 월이 또 바뀌었네요. 12월 02일 날, 매출거래처 나인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과세 매출인가요? 그쵸? 제품 1500에 150, 거래처는 나인. 전자고요. 분계는요? 그냥 외상하면 끝났나요? 네. 이해되시죠? 자, 오류 수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나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있을까요? 네, 09월 07일 날 가보면 컴퓨터 구입이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유형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종이에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종이니까 그리고 공급가액도 틀렸네요. 200에 20이죠. 그렇죠? 200에 20이고 종이를 받았으니까 전자가 부입니다. 전자의 체크를 지워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 뭘로 처리해요? 비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정하셔야지 될 게 세 가지예요. 공급가액 바꿔야 하고 전자 여부 수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비품으로 수정해야 하고. 자, 그 다음은요. 9월 15일 날 보통예금 입금에 외상매출 횟수로 처리하였으나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 정산한 금액으로 원금, 이자, 원천징수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볼까요? 일반 전표에 09월 15일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대변에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정기예금, 대한은행. 대한은행의 정기. 대한은행 안 쓰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한은행의 정기예금은 얼마짜리요? 1000만원짜리.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생겼죠? 이자 수익은 얼마요? 30만원. 그런데 보통예금 받은 건 이만큼이니까 46,200원이 차변에 비었죠? 이거 원천징수 당한 거니까 선납세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세금을 떼이고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대변에 정기예금 없어지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이자 수익은 대변에 발생한 거고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돈이 들어온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결산.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보시면, 보통예금 입금된 900만원은 6개월분 임대료이다. 장부를 조회하여 월할 계산할 것.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분이니까 6으로 나누면 150만원이죠.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10월 1일 장부를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10월 1일 날 뭐라고 돼 있어요? 선수 수익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전부 다 내년도 거다라고 처리를 해놓은 거죠. 그럼 그 중에 거꾸로 올해 거를 없애주셔야지 되겠네요. 3개월분 450을. 그러면 선수 수익 대변에 있었으니까 선수 수익이 어디로 없어져요? 차변으로. 차변에 선수 수익 450. 대변에 이제 임대료가 450이 생겨야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영업의 수익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임대라고 치면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41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라고 하는 904번이 있어요. 영업의 수익은 다 900번대입니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은 900번대입니다. 그러니까 411번은 매출과 같다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매출. 우리가 손익계산서 보면 위에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매비와 관리비, 뭐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900번대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인 거고 400번대는 매출 수익인 거예요. 매출.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900번대에 있는 임대료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계정 중에는 미국의 스마트사에 미화 5,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이 현재 환율은 1,100원이다. 그럼 5,000달러 1,100원이니까 550만원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외상값이 더 늘었네요. 그럼 대변의 외상매입금 스마트사, 미국 스마트사 얼마가 올랐어요? 50만원만큼. 그럼 저 이만큼 손해본 거죠. 뭐라 해요?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은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볼게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엔터 치신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오면 그냥 퇴직 충당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기중 단기 감소까지도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500번대. 500번대는 추계액이 얼마예요? 6,200. 800번대는 추계액이 5,900.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고 나면 2,000만원하고 1,900만원을 추가로 더 설정해야 한다. 라는 개념인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결산 반영. 전표 추가해야죠? 전표 추가 안 하시면 다 틀리는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1월부터 3월까지 현금 입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예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현금, 어떻게 알았죠? 현금 출납장 가볼게요. 1월 1일서부터 03월 31일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일 밑에 있는 합계를 했나요? 누계? 맞나요? 누계에서 전기 2월 38만원을 빼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총계정 원장에도 나오나요?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그러면 1월, 2월, 3월에 입금된 내역이 나오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3개만 더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3개만. 그래서 현금 찾는 일이 조금 어려워요. 다른 계정 과목들보다. 그래서 현금 찾을 때는 항상 뭐를 빼고? 전기 2월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전기 2월이 항상 차변에 포함 1월 1일 날 전기 2월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금액은 현금 출납장에서 38만원 빼주시면 얼마 나오나요? 38만원, 5만원 빼야 되니까 8,198만 6천원인가요? 95만 6천, 95만 6천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5월 8일 복리후생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일개표요? 일개표 5월 8일, 5월 8일. 그러면 복리후생비의 금액은 18만 6천원이 나오겠네요? 맞나요? 아까 우리 1번을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1월 개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1월 개표에서 현금을 한번 볼까요? 1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의 현금?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에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은 여기만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현금의 합계 전일장부 그러면 현금 금일 소개 얘가 답인가요? 8,195만 6천원? 맞죠? 여기 있는 금일 소개 이쪽 대별에 있는 현금이 정답입니다. 이게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월 개표에서는 현금 계정만 반대로 처리가 돼요. 나머지 계정 과목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당좌예금서부터 순서대로 들어가 있죠. 현금 계정이 빠졌잖아요. 그죠? 현금 계정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이쪽은 현금의 지급에 이쪽은 현금의 수치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현금 계정만 반대쪽으로 빠져 있어요. 이게 얘네들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당좌예금이 빠져나갔는데 현금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계정이 반대쪽에 가 있어요. 일개표가. 그래서 현금이 이쪽에 있는 대변에 있는 현금들은 현금이 들어온 거고 차변에 있는 현금들은 현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비용 보시면 세금과 내가 지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현금으로 지출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현금란에 있는 거는 지출액, 대변에 있는 현금란에 있는 건 수입액.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월 개표만 현금 계정이 반대로 되어 있다. 현금 출납장 찾으셔도 되는데 전기 2월 때문에 자꾸 금액들을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전기 2월 때문에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금일 소개에 있는 여기 있는 답을 제공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월에서 6월분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얘는 어디로 가면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에서 6월. 자, 2,550만원 하신 분 정답은 3,550만원입니다. 그래서 얘를 영세율이라고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메인 매출장 같은 데 가서 영세율만 검색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영세율로 판매하는 거래가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고 직수출이 있고. 그래서 수출도 영세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영세에 대한 금액, 과세표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3,550만원을 쓰셔야 정답입니다. 조회가 조금 어려웠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